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나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더 챙기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데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세 편의 사연은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어려움을 마음의 힘으로 승화시킨 분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들리지 않는 귀 때문에 절망했지만 결국 마음속 선율을 발견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보다 라디오에서 더 큰 위안을 찾은 솔직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은 평생의 원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품격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는데 하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혼자 고민하던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별빛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크게 틀면 되겠거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보청기를 끼고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음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했는데 그 소소한 즐거움마저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참 막막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놀러가면 손주들이 큰 소리로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미안하고 며느리가 뭔가 설명해줘도 고개만 끄덕이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님은 먼 곳에 였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부르셨던 그 구슬픈 선율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들었던 노래들, 아이들에게 불러준 자장가들, 교회에서 함께 부른 찬송가들이 다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마음속 노래를 들으며 일합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로 콧노래도 부릅니다. 정확한 음정은 아닐지 몰라도 제 마음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거든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음악과 이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진다는 두려움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사연자분께서 발견하신 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었던 모든 소리와 음악은 사실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귀로 듣는 음악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선율은 그보다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보청기도 전해줄 수 없는 오직 내 마음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 노래의 말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몸의 불편함을 마음의 힘으로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남성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는 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손주 보면 피곤함도 다 잊는다. 손주만한 비타민이 어디 있느냐고요. 물론 손주들을 보면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보며 까르르 우는 모습에 마음이 녹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손주들이 와서 노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긴장합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울까봐 신경을 곤두세우죠.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면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게 진짜 웃음을 주는 건 라디오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라디오 켜는 거예요. 아침 프로그램에서 들려주는 사연들, 가끔 나오는 엉뚱한 청취자 사연에 혼자서 키득키득 웃습니다. 라디오는 제가 언제 들어도 거기 있어요. 손주들은 자라면서 점점 할아버지한테 관심이 줄어들지만 라디오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제 곁을 지켜주죠. 요즘 사람들은 손주가 최고의 효도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작은 라디오가 더 큰 웃음과 위로를 줍니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한 할아버지 같지만 제게는 그게 진실입니다.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많은 분들이 손주가 최고라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곤 하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도 재미있게 듣고 계신 거죠? 사연자분의 즐거움에 저희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도 꼭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손주 사랑과 라디오 사랑은 다른 종류의 기쁨이죠. 손주는 사랑하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걱정이 따라오는 반면 라디오는 순수한 즐거움만 주니까요. 언제든 곁에 있으면서 부담 없이 웃음을 나눠주는 친구 같은 존재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 언제든지 항상 있으면서 부담 없이 우리 하루의 사연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으신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버텨주는 힘이 되니까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9세 여성입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렸고 중년에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각자 바빠 연락도 뜸해졌고 몇 년 전부터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좀 더 너그러웠다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준다면, 의사가 진작 제대로 치료해줬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죠.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라며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마음은 더 쓰라리고 초라해졌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제 자신도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몫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도 그런 남편을 선택한 건 나였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쁜 것도 그들 나름의 삶이 있는 것이고 병도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도 남 탓을 그만두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대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도 몸은 불편하고 외롭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인생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년을 품위 있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사연자분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품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큰 에너지 낭비잖아요.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만 지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게 내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함이고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강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원망 대신 수용을 선택하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서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3편의 사연 어떠셨나요? 들리지 않는 귀로 절망했지만 마음의 노래를 발견한 이야기, 손주보다 라디오에서 더 진실한 웃음을 찾은 솔직한 고백, 그리고 평생의 원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품격을 찾아가는 여정까지.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몸의 불편함도 기대와 다른 현실도 억울한 상황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이런 깊은 깨달음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그런 순간들을 발견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렇게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에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한마디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용기와 따뜻함을 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는 것이 저에겐 정말 큰 하루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세 사연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여러분만의 비슷한 경험은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라디오는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공간이니까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컨디션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잠깐이라도 밖에 나와 햇살을 쬐어보세요. 기분도 밝아지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돌아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백, 그리고 빈 지갑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따뜻한 깨달음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뒤늦게 깨달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늘 아쉬웠어요. 우리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쉽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남편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외식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한 번은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당시에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서툰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라면을 끓여서는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한마디도 없이요. 그때는 그게 사과인 줄 몰랐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야 배가 차지 하며 투덜거리며 먹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 나름의 미안하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으니까요. 대신 아이들 빨래를 꼼꼼히 개어주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고 밤늦게 돌아오면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곤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고 나니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애들 키웠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네 싶어서요. 혹시 아이들이 모르는 건 아닐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남편이 입원했을 때 제가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표현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고맙소. 50년을 함께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기 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침마다 제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던 것, 겨울날 제 손을 호호 불어주던 것, 제가 좋아하는 사과를 사다 주던 것, 그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요. 74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말보다 깊고 진한 마음이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말보다 더 큰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제 평생을 지켜준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네, 정말 깊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들이 결국에는 모두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참 어려웠죠. 그런 표현들이 낯설고 부끄러운 시절을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죠. 남편분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고백하신 말씀도 참 뭉클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서로 알고 계셨던 거죠. 모두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말로 표현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사랑이 더 깊고 오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배려,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담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평생의 사랑이 되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전해졌던 마음 또는 나중에야 깨달은 누군가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남성입니다. 얼마 전 평생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국민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집도 가까워서 매일 같이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고, 제대하고 나서 자주 만나 술 한 잔씩 기울이곤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가족끼리 자주 모였어요.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이 뜸해졌고 전화통화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언제든 만나면 되지 하는 마음에 시간이 계속 흘러갔죠. 그러다가 작년 가을 친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한때 건장했던 친구가 너무 야윈 모습으로 누워있더라고요. 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자주 못 만나서. 사실 너 보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나더라. 서로 나이 들어서 뭐 부담스러울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바쁠 텐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하면서 망설였던 거예요. 그 후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갔어요.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 때는 그저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주기도 했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기도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뭐 하고 살고 싶었어? 나는 말야, 평생 직장 다니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지만.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뭘 하고 싶었나?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살면서 살았나?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건 3달 전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섰을 때 제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동시에 후회되는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다음에 만나자 하고 헤어진 채 1년을 보낸 시간들. 언젠가 여행 한번 가자 하고 약속하고는 실천하지 못한 것들.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 영정사진 속 친구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만나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자.
친구의 떠남은 제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한 거울이었습니다. 나이가 78세라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어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마음이 무겁지만 동시에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부재는 견디기 힘든 상실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셨다는 점이 정말 의미 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에, 나중에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시간은 충분하다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특히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친구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 보고 싶었는데 먼저 연락할 용기가 안 났다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부담스러울까봐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병상에서 하신 질문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너는 뭐 하고 살고 싶었어? 라는 그 물음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기억들, 함께 웃던 순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후회들이 교차하는 그 장면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그 슬픔과 후회를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친구분이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주셨던 그 조언,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사람의 떠남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 옷을 사입고 좋은 집에 살고 풍성한 밥상을 차려야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생을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끼고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저축했어요. 자식들 옷도 물려 입히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통장에도 목돈을 모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돈은 생겼는데 행복은 오지 않더라고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뭔가 허전한 느낌은 가시질 않았고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혼자 큰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돈을 모으느라 남편과 여행도 못 가보고 좋은 음식도 못 먹어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끼던 습관을 조금씩 버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동네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것, 손주들 간식을 사주는 것, 오랜만에 새 옷 한 벌 사입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서로 건강 이야기하고 손주 자랑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이웃 할머니가 김장할 때 김치 한 포키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먹자고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비싼 김치를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따뜻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이 너무 나와서 에어컨을 안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 집 할머니가 우리 집 와서 같이 시원하게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내내 그 집에 가서 함께 수박도 먹고 TV도 보고 수다도 떨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함께하는 사람, 나누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구나. 지금 제 통장에는 예전보다 돈이 많이 없어요. 자식들도 도와주고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쓸 데가 많거든요. 하지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빈 지갑일 때도 행복은 충분히 있었어요. 친구와 나누는 웃음, 손주의 편지, 이웃의 김치 한 포기,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들,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요. 매일 감사할 일들이 있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행복의 의미입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80년의 삶을 통해 깨달으신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모든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의 것들, 돈, 집, 물건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평생을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얻고 나서도 행복이 오지 않았다는 고백이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는데 오히려 적막하고 허전했다는, 이것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 후회하셨던 부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함께할 수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행복은 결국 마음이라는 말씀, 80년을 사신 분이 내리신 결론이라 더욱 무게감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고백이 이를 증명하는 것 같고요.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으셨네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점, 그것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가장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였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말과 돈보다는 마음과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사랑을 읽는 눈, 함께한 기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작은 순간의 행복을 알아보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의 하루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긴 사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오늘 먹은 과일이 정말 맛있었다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곤 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크다 보니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과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3가지입니다. 평생을 조급하게 살아오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이야기,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일어선 한 분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비로소 완성된 삶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분 모두 비슷한 나이를,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연들을 읽으며 저도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지,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젊은 시절은 늘 조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뭐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밤새 뒤척였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견디기 힘들 만큼 초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야? 하며 하루하루가 답답했습니다. 그 조급함은 제 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좀 편히 가지세요.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는 게 당시의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환갑을 넘기고 고2를 바라보고 이제는 70대 중반에 이른 지금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제가 얻은 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결과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봐요. 처음에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서인지 저는 조급해하는 대신 그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매일 걸으며 계절이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들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지는 것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요. 조급하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제 안에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듯이요.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에 피어나는 작은 미소, 차 한 잔을 마실 때의 온기, 예전에는 결과만 쫓느라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달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제가 얻은 평온이 이미 충분히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무엇이든 서두르지 않습니다. 답이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결과보다 기다림 속에서 얻은 평온이 제게는 훨씬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공백이 아니라 채워짐이라는 것을요. 네, 참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내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요즘 한 일주일 정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개인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이 기다림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네요. 저도 공원을 산책하며 한번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을 결과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이루어질까 하면서요. 마치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의미 없는 공백처럼 빨리 지나가야 할 시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기다림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말씀처럼 정작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평온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조급함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평온함 속에서는 보입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고요함 말입니다. 결과를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림 속에서 얻은 평온,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찾던 진짜 답이 아니었을까요? 노년의 지혜란 어쩌면 이 기다림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도 충분하다는 것,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기다림 끝에 어떤 마음을 얻으셨나요? 결과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평온을 얻으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지금 조급한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80살 된 남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연을 쓸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몇 해 전, 정확히는 4년 전 봄이었습니다. 큰 병을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운이 없는 정도였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을 정도로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저와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 편안히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고려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의사 말대로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전쟁터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버텼는데 지금 포기할 순 없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만들어줬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게 내 약이야. 이게 날 살리는 거야 하고 되뇌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밝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들도 좋아졌고 영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들이 포기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는 걸요. 기적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아픈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걷는 것, 입맛이 없어도 밥을 한 숟가락 더 먹는 것,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네,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누군가는 포기하라고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냈을지 짐작이 됩니다.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을 그 시간들,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고통이었을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의사의 말도 중요하고 의학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 사연자분의 이 사연 자체가 정말 그냥 기적이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연이네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일어나곤 하죠. 정말 진실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은 힘든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붙잡으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했나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또는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7살 여성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는 이웃들에게도 말이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고, 남들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했고,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제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뒤처지진 않을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진 않을까? 그 두려움이 저를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삶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늘 남들의 기준으로 살았으니까요. 남들이 좋다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제 삶이 아니라 남들의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었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고이가 지나고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것 아닌가? 그 깨달음이 처음에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요. 후회도 집착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 그것마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니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요. 어깨가 가벼워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지 않으니 편하게 웃고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존중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저는 제 삶의 품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품격이란 많이 가진 것도 높은 지위도 남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온함,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담담함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멋진 깨달음입니다.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고 살다가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쥐는 것보다 놓는 것이
가지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쥐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고, 더 나아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편해지는 건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후회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들도 똑같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서로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나니 정작 내 삶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남들의 기준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비싼 옷을 입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온함,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담담함,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으며 평온을 얻으셨나요? 어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무엇을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 놓아주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걸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에서는 3가지 사연을 나눴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시간이 지나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조금씩 지혜로워집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건 무엇일까요?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이 3가지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사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라는 짧은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는 따뜻해지곤 하죠. 이런 날씨에는 몸이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이 심장 건강에도 좋고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들도 이런 작은 휴식, 그리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낮잠의 소중함을 발견한 이야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 이야기, 그리고 두려웠던 스마트폰이 오히려 삶의 반경을 넓혀준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나도 그랬지 하는 순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시장 보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며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건 죄책감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낮잠 같은 건 게으른 사람이나 자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 내내 일을 하고 나면 오후에는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냥 한번 자보자 싶어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30분쯤 눈을 붙였을까요?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오후 시간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었고 그 후로는 거의 매일 낮잠을 잡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낮잠을 자면서 지금 내가 쉬어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를 배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쉬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쉼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압니다. 젊었을 때 몰랐던 낮잠의 행복을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사연입니다. 저도 낮잠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윗세대는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쉼은 사치였고 때로는 나약함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쉼이 없는 삶은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요. 30분의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남은 하루를 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 아실 겁니다.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의사들도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심장 건강에도 좋고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오늘 라디오를 듣고 점심을 먹고 가볍게 낮잠을 한번 주무셔보는 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낮잠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혹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서 낮잠 자는 게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9살 남성입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에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밤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까 늘 신경 썼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에 대해 한마디만 던져도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곱씹느라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말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제 생각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옳다는 것만 따라갔으니까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그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결국 제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런 것들에 제 마음을 맡겨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되 제 마음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제 마음이 편한 길을 택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에 얻은 가장 큰 품격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십니다. 어제도 비슷한 사연을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칭찬도 있고 충고도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난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날카로운 비난도 비난이지만 칭찬에도 정말 크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뭔가 칭찬을 받고 나면 그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의식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결국 그러다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채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의 중심이 잘 자리 잡혀 있어야 그런 말들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진심 어린 조언과 그저 지나가는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이 들미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말씀처럼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속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부터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혹은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비법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서 힘들거든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저 같은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2살 여성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딸아이가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건데 솔직히 반갑기보다는 막막했습니다. 작은 화면에 빼곡한 글씨들, 어디를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가락이 잘 따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고 나머지 기능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내가 배워서 뭐하나, 이 나이에 굳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영상통화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주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딸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줬고 화면에 손주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가 움직이고 웃고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와 화상통화하는 것만 했지만 점점 다른 것들도 하게 됐습니다. 날씨를 검색하고 요리법을 배우고 옛날 친구의 이름을 검색해서 소식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도 다녔습니다. 저처럼 배우는 어르신들이 많더군요.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과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주와 통화도 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스마트폰 덕분에 제 노년은 훨씬 젊어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어느 나이에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낯선 기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복잡하고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한 걸음씩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손주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도 대부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찾아서 듣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이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금방 또 적응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페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주변에 계시던 어르신이 혹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알려드렸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물론 정말 쉽지 않지만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으니까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년의 즐거움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데서 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아직 배우기 두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소중한 사연을 함께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낮잠의 행복,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노년의 품격, 그리고 늦게 배운 스마트폰이 열어준 새로운 세상까지. 세 분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나이듦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쁨과 지혜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쉼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태도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용기 속에서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사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다른 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여서 아마 라디오를 올리는 일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음식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지내다가 또 만나길 바랄게요.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